2026년 8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진숙 의원 제명해도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무장투쟁은 부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광주 사태 1980년 일어나기 전에 바로 전에 부마 사태, 부산 마산에서 엄청난 소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박정희, 삼공화국의 독재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아 사살이 되죠. 11.6 사건. 부마 사태 때문에 박정희가 죽습니다. 그 부마 사태의 촉발점이 뭐였나? 바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 제명이었습니다. 자, 김영삼 제명했다가 부마 사태 겪으면서 무너진 게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가 이끌었던 제3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건국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제명한 거는 김영삼 딱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진숙을 제명하겠다고 여당 앤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동조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진숙 제명했다가 이재명 정권 붕괴되지 않을까요? 26년판 12.6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대한민국 정치인데. 자, 이 국회의원 제명 역사를 보게 되면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깡패라고 해도 됩니다. 김두한.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통진당이 이끌었던 대한민국 공산화 하자고 했던 이석기. 그리고 정의연.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다고 했다가 돈 닦아먹은 윤미향이라고 하는 여자 기억하시죠? 그런 사람들도 제명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제명을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5.18 광주를 갖고 포럼을 열었다고, 세미나 열었다고 이진숙 의원을 제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 제명했다가 제명이가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이진숙 의원을 여자 전두환으로 부르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이 5.18 세미나를 가지니까는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자 히틀러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이 명예훼손인가요? 그렇게 고발을 했나요? 네.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김민석 대표는 여자 전두환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안 걸었으니까 여자 전두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소리 했는가 하면은 지금 장미란 사건,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일어난 경찰의 문제였다. 따라서 보안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수사에 허점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쪽으로 입법을 하고 검찰 다 때려잡고 하는 게 지난 1년 내내 김민석이가 총리로 있으면서 이재명 정권이 한 것이니까 검찰이 움직일 수도 없죠. 그런 부분은 보안수사권이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입법까지 해놓고 다만 그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 하나 가지고 문제없다는 투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경찰개혁을 하겠다. 경찰개혁을 어떻게 하죠? 경찰을 강화하겠다는 거야? 경찰을 무력화하겠다는 거야? 무력화하면은요, 대한민국은 군 무너지고, 검찰 무너지고, 경찰 무너지고, 이미 국정원 무너졌고, 대한민국 줏대 있는 언론 다 무너졌고, 빨갱이 세상 가자는 건가요? 절대 빨갱이 세상 가자는 얘기는 안 하지. 그러나 그들이 날뛸 수 있는 세상을 주사파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학교 문제를 놓고 세미나를 열었는데 난리가 났다 그러죠. 지금 드론 사령관 지내던 사람은 지금 재판받고 봉급도 안 나오고, 연금도 안 나오는 상태니까 지금 쿠팡에 가서 물류 배달, 배송 일하고 있으면서 재판 응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군부를 무너뜨리고 사관학교 문제 때문에 저렇게 군을 흔들어 버리면요. 진짜로 군에서 분노해서 군사 반란, 즉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재명 정권 칩니다. 누가 쳐도 칩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11.6을 자초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미리 해두는 바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59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본회의에 들어와서 한 사람만 반대하고 한 사람은 기권, 무효로 하면서 157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진숙을 제명하자라는 제명안에 찬성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참여했고 그 우당들이 참여했는데 국힘당에서는 조경태, 김영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5명의 의원이 이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나머지는 퇴장했고요. 그런데 한지아 의원은 이 표결이 있은 후 내 마음으로는 이진숙 제명에 찬성하지만 기권했다 라고 밝혔고, 이진숙 의원이 한 토론회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나는 강하게 규탄한다. 우리 당 차원이 당원 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이진숙 의원을 제명해달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권했다고 밝혔으니까 조경태, 김영동, 김혜지, 우지원 이 중에 한 명은 반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원 찬성일 수도 있죠. 반대하려고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3명은 찬성하려고 남은 거네요. 지금 이제 이진숙을 제명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은 토론회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는 표현이 문제라는 겁니다. 소요. 소요가 뭡니까? 소요는요, 법률에 있는 용어예요. 시사 용어입니다. 소요 사태 맞습니다. 광주 사태에 대한 자료는 제법 갖고 있는데 40몇 개 무기고, 그것도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전역에서, 거기서 카빈 뿐만 아니라 기관총, 크레모와 수류탄, 나중에는 기아자동차에 있는 장갑차까지 끌고 나온, 이게 소요입니까? 거의 폭동이죠, 사실은. 뭐 군에 대항하려고 했던 뭐 했든 간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부마 사태 때는 어땠나? 부마 사태 때는 무장 폭동으로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대한민국에서도요, 데모를 하더라도 하나의 룰이 있었습니다. 4.19 때도요, 전쟁 치르고 10년도 안 됐고 53년 정전했으니까 8년 만에 대규모 민중이 봉기했지만은 당연히 전쟁 경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기고 털 줄 압니다. 안 텁니다. 안 털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3월 달에 4.19의 촉발선이 된 3.15 부정선거 규탄 마산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무기고를 털었는데 수류탄 한 발인가? 경찰서에 이렇게 마당에 터뜨렸나? 그 정도 외에는 안 하고 다 반납합니다. 광주보다 훨씬 치열했던 민중봉기에도 우리는 함부로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 민주화로 가는 혁명이 피해 혁명이 아니었던 거고 깨끗했던 건데, 광주 때는요 일찌감치 무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말하면 소요 사태죠. 그래서 저처럼 기자를 한 사람들은 이게 민주화 운동인지, 정말 저는 북한 공작원이 와서 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아직 인정은 안 하지만 다른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태라고 하는 객관적인 단어를 쓰자고 하는 겁니다. 광주 사태. 분명히 여기는 민주화를 바라는 운동도 있었어요. 홍남선 변호사 같은 분들은 이게 민주화 운동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온건파로 갔습니다. 근데 일부는 무장투쟁을 했죠. 둘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광주 사태. 부마도 민주화 항쟁이지만은 오랫동안 언론에서는 부마 사태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놓고 오랜 세월 지나서 뭐 민주화가 되면 그때 결정하던 이게 덜렁 법으로 민주화 항쟁으로 경쟁하는 게 어딨어요? 그 성역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천하의 박정희, 천하의 이승만도 건국의 아버지, 산업화의 아버지지만 독재한 건 씹어대야죠. 성역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가장 좋아하는 성군이라고는 세종대왕. 무슨 성군이야? 조선은 기본적으로 노비의 사회죠, 노비. 같은 동족을 노비로 썼던, 근데 이 노비가 늘어나야 되고 양반이 줄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도를 만드는데 그 방법이 노비 종모법입니다. 즉, 아비는 왕인지, 대감인지, 영감인지, 나으린지 몰라. 근데 그가 상대한 여자가 종이면은 그 자식은 무조건 종, 엄마를 따라서 종모법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적자가 될 수도 있고, 적자는 본부인이죠. 서자는 첩이고, 근데 종에서 난 자식은 아무리 상감이 관계했더라도 걔는 노비가 된다고 하면서 노비가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 서자는 그래도 기회라도 있죠.
적자는 당연히 기회가 있는 거고. 그 노비정보법을 세종 때 만들면서 조선이라는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요. 소수에 있는 자들만 세상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슨 세종이 그렇게 대단해. 물론 대단한 거 있지. 그렇지만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세종이 왜 이렇게 했어? 그건 알고는 가야 됩니다. 세종조차도 그러한데 박정희도 이승만도 위대하지만 알고는 가는데 5.18이 뭔데 성역으로 해.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학생들을 야단을 쳐? 네가 뭔데 집까짓게. 진짜 이렇게 가다가 무너진 게 박정희 정권입니다. 이진숙 의원은요, 국회 토론회 때 이런 얘기를,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고 싶던 얘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 그래. 이게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말이야. 벌써 40년 전 일이니까 이 성격이 뭔지 논의해보자 이거지. 당시에 홍삼순 변호사도 이건 민주화 운동해야 된다고 하면서 폭동을 자제시키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대학교에 온 자들이 이걸 혁명으로 끌어올리려고 길을 썼죠. 김민석이 같은 자들이. 폭동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랬었죠. 무장 투쟁으로. 이제 와서는 또 딴소리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걸 한번 논의해보자는 거였고, 두 번째는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다. 지금 국민세금으로 5.18 유공자 죽은 이해찬이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실토하고 그 증서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5.18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5.18을 왜 넣어? 6.25도 안 넣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김태규 의원이 6.25는 왜 안 넣냐고 따졌잖아요, 헌법에. 한선석 국무총리가 요리조리 피해가는 답변하던데 좀 웃기잖아요. 역사관도 없는 그런 총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끕니까? 자,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원 제명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삼 의원이 79년도 10월 4일 날 국회에서 제명이 됩니다. 의원 상실하니까 그 즉시 부산과 마산에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김영삼 씨는 부산 경남고등학교 나왔고 부산이 주 정치의 무대였죠. 그리고 거제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제도의 거자, 부산의 산자, 거산이 자기의 호였죠. 우리나라에서요,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면 정권이 바뀐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4.19 때 마산에서 3.15 의거가 일어나면서 4.19 일어나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고, 박정희 또한 부마 사태가 터지면서 이 부마 사태의 문제를 술자리에서 논의하다가 김재규가 빠방 쏘면서 박정희가 죽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그때 김영삼 씨가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하면서 박정희 독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민주화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비판했다고 이게 징계가 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도 없는 거죠. 이게 강경파들이 가면 이때 박정희가 유신 선포해놓고 긴급 조치란 걸 만들었죠. 그전에는 계엄령이나 위수령 때려갖고 군인들을 넣어서 탄압을 했는데 계엄령이나 위수령 같이 불편한 거 아닌 걸로도 쉽게 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긴급 조치 1호부터 13호까지인가 11호까지인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걸 하도 많이 겪어서 제가 고대 옆에 살았는데 고대 앞에 가면 맨날 긴급 조치. 네. 그때 제가 본고사 보러 갔을 때는 긴급 조치 해제한다는 박정희 죽었으니까 긴급 조치가 발동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낙방 해제 긴급 조치 발표됐다 그런 헛소리 하는 기억들이 납니다. 이 김영삼 씨를 제명할 때 참 처절한 사건들이 많이 생겼죠. 김영삼을 겁주기 위해서 폭력배를 동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씨가 있던 신민당 당사가 마포에 있었는데 마포 신민당 당사 지금 공덕동 사거리 그 부근입니다. 그때 그들이 상당한 흉기를 들고 총재의 방에 뛰어들었죠. 무시무시한 살기를 띠고 도끼도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바짝 좁니다. 죽잖아요. 근데 김영삼 씨가 딱 앉아서 그래 죽여라 이랬대잖아요. 그래서 죽이려 왔던 놈들이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을 안 먹으니까 오히려 당황했대잖아요. 김영삼도 도끼는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YH 사건이 일어나는데 YH라고 하는 게 요즘은 그 회사 이름인데 섬유 옷 만드는 회사죠. 거기서 여공들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 경찰이 진입할 때 뛰어내렸나 해서 몇 사람이 죽습니다. YH 여공 사태, 김영삼 제명 막 극도로 독재로 유신 정권이 갔습니다. 그 김영삼 제명하니까 부산 마산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 있던
지역방위사단, 요즘 옛날 같으면 향토사단이 출동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던, 포항도 이제 경남이니까 해병대 1사단이 출동합니다. 근데 해병대 1사단이 상당히 신사적으로 시위를 막았다 그러죠. 딱 그 해병대 특유의 군기로 쫙 위력하면서 신세 안 지고 사람 쫓아내는 식으로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광주 사태 때 들어갔던 그 지역 향토방위사단하고 그 다음에 특전사는 좀 다르게 해서 더 분노를 일으켰다. 이런 비교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부마 사태는 그렇게 해서 격렬하게 일어났고 그 부마 사태를 10월 26일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도 이야기하고 김재기도 얘기하면서 네. 그 바로 그 자리 때문에 그 부마 사태 처리 때문에 김영삼을 제명했고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이 버러지 같은 놈하고 김재규가 차지철을 쏘면서 각하 똑바로 하십시오 하고 박정희를 쏘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이 제명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국회의원 제명 사건을 보면요. 1966년 박정희 때죠. 우리나라 지금 최대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그룹이죠. 삼성그룹이 제일제당, 제일모집 뭐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설탕이 참 귀했어. 지금 설탕이 흔하고 흔하죠. 옛날 설탕을 사탕수수나 사탕무로 만든 진짜 설탕을 못 갖고 와서 사카린 갖고 와서 했거든.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집니다. 옛날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언론이 괴판이었을 것 같죠. 그때 동아일보, 조선일보가요. 지금의 조선동아보다 훨씬 더 잘 싸웠습니다. 지금 언론은 병신입니다. 저도 그쪽 출신이죠. 삼성 사카린 사건을 아마 동아가 보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김두한 의원. 옛날에 깡패로 날렸죠. 외정 때. 그가 똥을 갖고 왔어, 똥을 국회 바닥에 확 본회의장에 뿌립니다. 난리가 나죠, 난리가. 그래서 그 사람을 제명한다고 제명하고 있는 중에 그가 의원직을 살퇴합니다. 이와 비슷한 게 김선동이라고 역시도 민주당 계열의 그 사람이 언제 때지? 한번 국회에 좌파죠, 김선동이. 최루탄을 들고 와서 던져 터뜨려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어차피 국회는 그런 데예요, 대한민국. 민의가 부닥치는 데니까. 이진숙이가 국회에서 5.18 갖고 토론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김두한 씨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강영석 씨라고 변호사 하다가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여대생들 앞에서 아나운서 되고 싶으면은 미모가 어째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윤리특위 먼저 이제 소위원회 열고 거기서 제명을 의결하고 했는데 본회의에서는 제명이 안 됩니다. 부결되고 30일 동안 국회 나오지 말라 이걸로 넘어가고 또 하나가 유명한 게 2015년에 역시 여당 의원이었던 심학봉 의원인데 성폭행 의혹이 일어납니다. 심학봉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인데 구미갑이었죠.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강제적인 성애가 있었다라고 진술했지만 이후에 번복했고 심의원도 혐의를 부인해서 경찰이 불기소 의원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건데 이게 봐주기였다라고 하면서 커집니다. 그래서 먼저 소위에서 결정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하자라고 했고 본회의에 올렸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나가서 제명되진 않았어요. 심학봉 의원 사건이 꽤 유명한 사건이 있었고 조금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75년도 박정희 때 김옥선 의원이 이분은 여성인데 항상 남장을 하고 다녔던 상당히 강인한 야당 투사죠. 국회에서 질의하면서 딕테이터 빡 그랬습니다. 딕타토르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독재자 박정희라고 했다가 이게 법사위에서 그때 법사위에서 먼저 한번 제명하는 강요하는 본회의에 가 있는데 본회의 갈 때 자진 사퇴해서 본인은 제명당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어요. 유일하게 당했던 게 김영삼인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김진태, 김순례, 이정명 의원이 5.18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고 막 제명을 추진했다가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때부터 제명이 잦아지고요. 그 다음에 윤미향이라고 하는 참 국회의원, 시대의 정의기억연대 하면서 후원금 갖고 닦아먹었잖아요. 제명해야 된다 그런데 제명이 안 됩니다. 김남국, 이재명 정권에서 한 자리 했었죠, 이 사람. 코인을 거래하는 걸로 국회에서 하고 있다 걸려서
제명하자니 제명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통진당의 이석기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자고 한 통진당을 이끌었죠. 통진당 세력이 이재명하고 연결돼 있다, 아니다, 뭐 의원들이 말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역시 제명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안 돼. 국회에서 안 되고 나중에 유죄 확정 나왔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됩니다. 지금 이진숙이가 이석기만도 못하고 윤미향만도 못합니까? 지금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자 전두환으로 불러야 되겠다 김민석이가 그러는데 아니 전두환이가 뭐가 어때서 집권하는 과정에서는 12.12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전 방송에서 그걸 군사 반란으로 봤으니까 그런 거지만은 반대로 보게 되면 용의자에 대한 수사는 해야죠. 성역이 왜 있어? 정성화를 왜 봐줘야 돼? 최규하를 왜 봐줘야 돼? 그리고 5.18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억지로 내란을 하다 보니까 5월 17일 날 계엄을 확대한 게 주권자를 모독했다라고 해서 내란으로 본 건데 그 선포는요. 계엄사령관하고 당시 대통령 최규하가 한 겁니다. 최규하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의사가 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5월 18일 날 광주 사태가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5월 17일 계엄 확대하는 본인이 동의를 했던 거예요. 참. 근데 5월 18일 이후부터 한 200명 이상이 죽어버리니까 당황해서 그때서야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오히려 전두환이 나가지 말라고 붙잡았죠. 좀 늦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특별법 때문에 내란인데 그래서 전두환은 히틀러보다 나쁜 사람으로 지금 꾸미고 있는 게 김민석인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흑자 경제를 만들어주고 올림픽을 치러서 위상을 올리고 북한을 조롱하고 왜? 뭘 잘못했길래? 몇 가지는 있겠지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진숙 제명으로 가면 갈수록 2026년판 11.6은 가까워진다. 아니면 2026년판 4.19 내지는 3.15는 다가온다. 이미 올공에서 지난 6.3 선거는 문제가 있다. 3.15 부정선거처럼 일어났습니다. 4.19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두환 정권처럼 등장하는 시기로 갈 것이냐. 지금 군부는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지금 육사 문제가 아니라 군을 저렇게 개판 내놓으면요 지금 저 예비역들이 사관학교 문제 갖고 토론하는 데서 저렇게 하는 거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경찰도 끓을 겁니다. 검사도 끓을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금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제 고개 숙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재명 정권이 통상본부장 모가지 잘라 누구 막 잘라 하니까 군기 잡고 해서 가만히 나 잘리면 손해잖아요. 나대봐야. 그래 그럴 능력이 없다고 그럼 가만히 있을 뿐이지 결기 있는 사람은 나옵니다. 박정희 독재할 때 제1동포 문세광이 총 쏘겠다고 일본 파출소 총 훔쳐갖고 들어와서 쏘았잖아요. 그런 놈들 나오듯이 세상은 모릅니다. 유명한 말 김영삼을 제명해서 쫓아냈을 때 김영삼이 그때 뭐 끌려가면서 하면 유명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독재 타도한다. 독재 말 못하게 해도 독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민주주의는 온단 말이야. 이진숙 입 틀어막아도 광주가 무장투쟁 했다는 걸 아무도 부정 못해. 진짜 이재명, 김민석 자신 있어? 저는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이진숙 의원 징계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제명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자, 이 징계를 논의하자라는 안을 제기한 겁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명 중에서 200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현재 이번에 157명이 찬성했네요. 한 43명 이상이 더 찬성해야 되는데 글쎄 국힘당에서 이번에 표결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다 빠져도 제명은 못 시킵니다. 요거는 팩트라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